김용현 내란 재판, 김용현 변호인들이 어제 이제 한덕수 재판에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들이 허락도 없이 어디죠? 있다가 그죠? 그 재판을 보려고 하고 있다가 방청석에서 방청석이죠. 네. 방청석에 있다가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아요. 이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구검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저 장면까지는 너무 시원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만 멀쩡하게 잘 조치를 취했는데, 제재를 가했는데, 어젯밤 들려온 소식이 서울구치소가 이 변호인들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풀어줬거든요. 와,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참 후한무치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서울구치소에서는 우선은 일단 변호인들의 행동이 후한무치하고, 서울구치소에서는 뭐 나름의 이제 뭐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뭐 이렇게 뭐 받지 않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진관 판사가 했던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왜 저런 식으로 저런 권한이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일단 짚어봐야 된다. 즉 권한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진짜 이들은 이제 한덕수 총리 사건이 이제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법률적으로 이 사태를 자기네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의 정치 투쟁이다. 예. 그래서 이후에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연동된 이런 정치 전략으로 완전히 선회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결국에는 그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대체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도 참 이게 어떻게 궁금하게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제 해명을 내놓기를 어제 이제 감치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 주민번호나 이런 게 특정되지 않는데 그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다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럼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해서 저 사람 그런 거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귀찮았나 봐요. 뭐 일이 하여튼 귀찮은 게 따로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그냥 다시 석방 명령을 내렸대요. 재판부에서? 네, 재판부에서. 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제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괜히 또 실갱이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는 해명을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 앞으로 뭐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경위는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판사가 보였던 뭐 이게 단호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재판부에서 계속 이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렇게 방청석에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말들을 막 한다는 건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 방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숙하거든요. 변호인들도 함부로 말 못해요. 판사가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안하무인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저는 과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재판부를 훨씬 더 그냥 가열시키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피고인에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이동학 최고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유효한 변호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혐의가 확정돼가는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할 법한데 저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후에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뭐 무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그 감치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막무가내식 상황이 여러 지금 단위들을 혼란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일단은 전선을 잠깐 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무튼 이것이 5인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간이 좀 최대한 짧게 돼서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네 미친 개들이 날뛰면은 마취총을 쏴가지고 케이지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마주할까요? 많이 보질 못해요. 네. 근데 내란 전국 이후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는
어제 처음 본 생경한 상황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상민이란 작자는 나와가지고 선서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상황을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변호인이 방청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법원 난동이야 이거. 법원을 모독하고 난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악다구니를 막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맞냐는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죠. 앞에 있는 사람은 먼저 얘기를 한마디 하려다가 감치된 거고 뒤따라 나온 사람도 역시 그 선배 변호사와 동일하게 악다구니 쓰다가 이제 감치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당황스럽죠. 근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규정을 다 설명을 해줘도 그 지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3가지 정도 짚어야 되는데 일단 미친 개들이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법무부와 특히 구치소의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무부는 이제 어쨌든 그 교정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의 입장을 대변해 주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구치소에 실제 이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딱 보기에 주민번호, 뭐 이름 늘 하던 그 통상적인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이들을 받아줬다가 우리가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두려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장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믿고 법률과 제도와 질서를 믿고 그냥 감치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근데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미친 개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미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윤석열에게 손을 대면 고소한다라고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극 행정이 결국 나온 건데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법을 믿고 우리 정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 개인을 갖다가 이런 미친 사람들이 고소한다라고 해서 쫄지 않고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소극 행정에 문제가 생긴 거고 마지막으로는 법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감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정보를 적어서 재판부에서 넘겼다고 하면은 구치소에서 다들 원래 받아줬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혹시 미비한 게 있다라면 구치소가 좀 더 용기를 갖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도 미비한 게 있다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관련 그 규칙 보니까요. 형사소송 규칙 95조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인상, 체격, 그밖에 피의자를 특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고 지금 감치가 아예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집행만 정지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해서 좀 감치 15일 선고를 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거 뭐 김용현 재판에서 이 변호사들 그렇죠. 재판 지연시키려고 그 전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요. 계속 못질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맞아요. 아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때려줄 때 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때리면 뭘 잘못했냐고 나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법의 어떤 잣대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보여주라. 그래서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아하, 몽둥이. 오늘 개 얘기가 많이 나오네. 오늘 에디터께서 그런 말씀하셨갖고 발언 수위를 좀 높여도 되겠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개띠거든요. 바로 적응하시는. 근데 김용현 변호인 2명이 석방 뒤에 이렇게 했대요. 유튜브에 나와서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라는 제목으로 저거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법자들 뭐 이제 AKA 좀 다른 말로 이제 미친 개들이 날뛰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과 제도와 질서 하에서 재판장이 명령 내렸는데도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길길이 날뛰잖아요. 저런 모습을 이진관 판사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걸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저 정도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도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이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합니다. 그 XX가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를 떠는 거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쌍지읒 제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풀려난 석방한 뒤에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저 채널이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의가 적시에 이행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날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12월 3일이 내란 1년이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기현과 너무 비교된 데다가 심지어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내란 진압 종식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데 마음을 가다듬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엄단해야 됩니다. 저건 변호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변호사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그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다니셨던 분이고 누가 이하성 변호사가요. 네. 같이 다녔고 그들을 끊임없이 변호해 왔어요.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변호인 맡게 되면서 그동안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변호사를 보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그쪽 세력에서의 이렇게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고 이미 윤석열의 동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저는 이분들이 헌법 준수라든가 법률 준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을 빼앗겼다라고 망상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나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법무부 공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거 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다시 감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빨리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에 하나 있으면은 뭐가 자꾸 막 턱턱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애매모호성이 적으면은 집행 과정이 좀 빨리 잘 돼서 국민들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저희가 이걸로 이 문제, 이런 자잘한 문제로 신경 엄청 쓸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내란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이 법률가들이 지금 굉장히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추악함들을 보여주면서 법률가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저하된 거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